월간 장애인 체육 2022년 11월호 197번째 소식지. 표지 해설. 표지 상단에는 KPC 스포츠라고 외진명이 적혀있고 중앙에는 트랙을 달리는 휠체어 육상 선수의 수채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태극마크가 붙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헬멧을 쓴 선수가 허리를 바짝 숙이고 경주용 휠체어의 바퀴를 굴린다. 경주용 휠체어는 3륜차의 형태로 일반 바퀴 앞쪽에 상반신 길이의 수평 프레임 하나와 일반 바퀴보다 작은 보조바퀴 한 개가 연결되어 있다. 프레임에는 방향 조절용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다. 표지 하단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라고 기관명이 적혀 있다. 커버 스토리. 꿈꾸는 이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알록달록 빛납니다. 11월호 표지는 특수교사와 휠체어 육상을 병행하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MVP에 등극한 윤경찬 선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표지 그림 정은혜 작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네 얼굴 등에 출연한 배우이자 4천여 점의 인물화를 그린 개성 있는 화풍을 가진 화가입니다. KPC 스포츠의 표지 작업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 희망어록, 알록달록 이야기를 수놓다 3페이지. 레츠고 파라스포츠. KPC 헤드라인. 모두의 즐거움을 더해 내일의 꿈을 여는 장애인 체육대회 4페이지. 주민.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그 빛나는 이야기 6페이지. KPC 하이라이트. 심판, 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10페이지. 장비 도감, 뉴 스포츠 장비의 모든 것 12페이지. 내 곁에 체육관, 새로워진 이천 선수촌 토바보기 14페이지. 어디까지 해봤니? 2022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 16페이지. SNS 챌린지, 원인3 장애인 스포츠 리그 18페이지. 나우온 KPC. KPC SNS 채널 사용 설명서, 유튜브 19페이지. KPC 선수 열전. 의지와 노력을 통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다. 휠체어 육상 윤경찬 선수 20페이지. 사진 해설. 휠체어를 탄 윤경찬 선수가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맞대 손하트를 한 사진 위로 페이지 수가 적혀 있다. 20페이지. KPC 어벤져스. 휠체어 육상 선수의 조력자들 24페이지. 저스트 두 잇.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골볼 경기 현장을 다녀오다 26페이지.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우리는 드림팀. 장애인 스포츠 어벤져스. 체육 환경을 바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체육회 28페이지. 문화 읽기. 영화 원더 30페이지. 이달의 소식 32페이지. 독자마당 34페이지. 별첨. 평창의 유산을 이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장애인 동계 스포츠 육성. A2G가 북인북, 즉 책 속의 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KPC 스포츠 2022 노벰버 197번째 소식지. 발행일 2022년 11월 7일. 통권 197호. 등록번호 송파라 00067. 발행인 회장 정진환. 편집인 사무총장 양충현. 발행처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획 및 편집 홍보마케팅부 02-3434-4590.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취재 및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대한장애인체육회 KPC 스포츠는 한국 전기간행물 윤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KPC 스포츠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 가운데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저작권이 있으며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의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페이지 왼쪽 하단에 KPC 스포츠 웹진 바로가기 QR코드가 있다. 홀수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인 보이스 아이 코드가 있다. 살구색 바탕의 페이지 상단에 작은 글씨로 희망 어록이라고 적혀 있다. 중앙에는 페이지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글씨로 알록달록 이야기를 스노터라고 세 줄로 나뉘어 적혀 있다. 첫째 줄의 알록달록은 주황색 글씨, 둘째 줄과 셋째 줄에 온기를 나누다는 검정색 글씨다. 그 아래에 각각 다른 크기의 문구들이 채도가 다른 주황색으로 띄엄띄엄 적혀 있다. 다양한 꿈이 펼쳐내는 장애인 스포츠의 이야기. 함께하는 순간이 색색의 내일을 수놓습니다. 다양함이라는 가능성이 모여 즐거움 가득한 내일을 만듭니다. KPC가 장애인 스포츠의 축제를 모두의 기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렛츠고 파라스포츠 KPC 헤드라인 글 편집부 모두의 즐거움을 더해 내일의 꿈을 여는 장애인 체육대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양한 대회를 개최, 지원해 장애인 스포츠인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에 열정이 피어나는 도전의 장을 만들어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노력을 만나보자. 사진 해설, 휠체어 활용 종목과 육상, 배드민턴, 수영 종목에 참여한 장애인 선수들의 사진이 나란히 이어져 있다. 전문 체육인들의 꿈을 키우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스포츠 축제들이다. 각 대회는 성인과 청소년 선수들이 각각 자신이 원하는 동학의 종목을 선택해 참가하게 된다. 참가 선수들은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국가대표 선수의 꿈을 키워나가게 된다. 매년 전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들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신인 선수들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로 42회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신인 선수들의 활약과 총 286개의 신기록이 쏟아져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미래를 밝게 했다. 올해 대회에는 선수 6,022명, 임원 및 관계자 3,300명, 총 참가자 9,322명이 참가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주춤했던 장애인 스포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편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도 각각 장애인 동계 스포츠 발전과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들을 키워내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 해설, 파란색 민소매 유니폼을 입은 남자 선수가 오른손으로 원반을 던진다. 일상에 스포츠를 더하는 리그전. 2022년은 장애인 스포츠 리그 활성화의 원년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 진행되던 KWBL 휠체어 농구 리그에 더해 2022 코리아 휠체어 컬링 리그, 2022 전국 휠체어 럭비 리그, 2022 골볼 리그가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장애인 스포츠 리그의 폭을 넓혔기 때문이다. 특히 휠체어 농구, 휠체어 럭비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종목인 골볼, 동계 종목인 휠체어 컬링까지 리그를 개최함으로써 장애인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이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맹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가능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년부터 종목별 경기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리그전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 계획안을 발표해
각 종목별 지원금을 교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 스포츠 리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가맹단체들도 리그 운영을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어 선수들의 노력이 리그 활성화라는 결실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해설. 실내 빙상장에서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 선수와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 선수가 휠체어 컬링 경기 후 서로 주먹을 맞대 인사한다. 다양한 즐거움을 꽃피우는 종목별 국내 대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국내 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보다 많은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30개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가맹단체, 지역 장애인 체육회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특히 전국 규모의 유형별 전국 종합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각, 농아인 가맹단체를 지원하고 지역 생활체육대회, 어울림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도장애인 체육대회에 지원금을 교부할 뿐만 아니라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체에도 지원금을 교부해 소외되는 대회나 종목이 없도록 살피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9월 인천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회가 열려 장애인 스포츠의 즐거움을 키워나갔다. 앞으로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내 대회가 열려 모든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해설. 길쭉한 트랙 3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휠체어 컬링 경기장에 코치와 선수들이 있다. 빙판으로 된 경기장 끝에는 스톤을 밀어넣는 원형의 표적, 하우스가 그려져 있다. 하우스는 가운데에 빨간색 원을 흰색 원과 파란색 원이 차례로 둘러싼 모양이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주민 정리 편집부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그 빛나는 이야기.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육상 트랙 100m T53 선수부 경기에서 경기도 소속 윤경창 선수가 우측 첫 번째에서 질주하고 있다. 윤 선수는 100m, 200m, 400m 계주 T53, 54 선수부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해 대회 MVP로 선정됐다. 사진 해설. 휠체어 육상 선수 3명이 기본 바퀴 2개와 보조 앞바퀴 1개로 이루어진 경기용 휠체어를 타고 트랙을 달린다. 뜨거운 관심이 활력소가 되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9천여 명의 선수단과 이들의 활약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관중들의 뜨거운 관심이 한데 모여 장애인 스포츠의 활력소가 되기 충분했다. 울산광역시 소속 휠체어 댄스 스포츠 황주희 선수가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 마지막 성화주자로 나섰다. 사진 해설. 흰색 꽃무늬 저고리와 빨간색 긴 치마 차림의 여자 선수가 등받이가 없는 휠체어에 앉아 성화를 번쩍 들고 있다. 빨간색 두루마기를 걸친 남자 선수가 오른다리는 굽히고 왼다리는 뒤로 쭉 뻗어 몸을 조금 낮춘 자세로 성화를 함께 잡고 있다. 시련을 넘어 더 크게 도약하다. 3년 만에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과 코로나19를 넘어 더 크게 도약하는 선수들의 활약은 대회를 고대하던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5명의 오관왕을 비롯해 총 286개의 신기록이 쏟아지며 그 어느 대회 때보다 볼거리가 풍성한 대회였다. 사진 해설. 울산 문수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여자 자유형 50m S6 선수부 경기에서 서울 김윤지 선수가 물살을 가르고 있다. 사진 해설. 울산 시민공원 태화강변에서 열린 파라카누 K 랠리 경기에서
울산광역시 소속 온윤호 선수가 경기에 임하고 있다. 온윤호 선수는 초록색 구명조끼를 입고 태극마크가 그려진 노를 힘차게 젓는다. 사진 해설. 울산 삼성 SDI 체육관에서 열린 휠체어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34등급. 카테고리 A 선수부 경기에서 좌측의 충남 권효경 선수와 우측의 경기지역 선수가 보호구와 흰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펜싱검을 서로에게 겨눈다. 충남대 경기의 점수는 0대 0이다. 사진 해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보치아 여자 개인전 BC1 선수부 경기에서 휠체어에 탄 안남숙 선수가 두 주먹을 움켜쥐며 활짝 웃고 코치는 선수를 안아준다. 경기장에는 테니스공 크기의 빨간색 공들이 놓여 있다. 렛츠고 파라스포츠 KPC 하이라이트 정리 편집부 장애인 스포츠의 인프라와 경쟁력을 키우는 심판, 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심판과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과 최고의 지도력을 갖춰 장애인 스포츠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스포츠 심판, 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장애인 스포츠 심판 활동 강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활동하는 상임 심판의 수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 대회에서 활동하며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대회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심판위원회 운영, 상임심판 워크숍 등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종목별 가맹단체 상임심판 증원. 2020년 12종목에서 20명이었던 심판은 7종목에서 3명이 증원돼 2021년 19종목, 24명의 상임심판이 활동. 상임심판대회 활동률. 2019년 85%에 그쳤던 상임심판의 대회 활동률은 2021년 100%에 도달하며 전 대회에서 활동. 참가자 만족도. 2019년 79.5%였던 장애인 스포츠 참가자의 만족도는 2021년 96.6%로 약 17% 상승. 심판 역량 강화 교육 확대. 가맹단체에서 개최하는 종목별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서 활동하는 심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체육의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심판 아카데미 개최 횟수를 늘리고 교육과정에 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을 명시해 더욱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기존 2회로 진행했던 심판 아카데미에서는 18종목 141명이 수료하였으나 이를 비대면 화상교육을 포함 총 5회로 늘려 30개 전 종목 350명 수료. 심판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7과목에서 스포츠 현장, 심판 판정 사례, 스포츠 안전 및 응급처치, 경기 영상 분석을 추가하여 10과목으로 늘리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심판 아카데미 교재 3종 자체 개발, 장애인 스포츠 이해, 스포츠 인권, 심판 책무, 전문 체육 지도자 확대.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종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체육 지도자 양성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각 가맹단체에 월급제 전임 지도자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배치해 신인 선수 육성을 확대하고 국가대표팀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22년 신인 선수 훈련 지원. 2021년 18종목에 배치되었던 전임 지도자를 2022년 20개 종목으로 확대. 2022년 국가대표 상시 훈련. 28개 종목 56명의 국가대표 지도자를 월급제로 배치. 종목별 2명,
평균 211 훈련. 레츠고 파라스포츠 장비 도감. 가볍게 즐기고 편하게 함께하다. 뉴 스포츠 장비의 모든 것. 뉴 스포츠는 기존의 스포츠 종목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량한 종목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플라스틱, 우레탄 폼 등으로 제작한 다양한 장비와 이를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자. 탁구처럼 가볍고 배드민턴처럼 쉽다. 핸들러는 탁구채보다 큰 라켓을 휘둘러 상대와 배드민턴 셔틀콕을 주고받는 종목이다. 긴 라켓을 사용하지 않아 배드민턴에 비해 필요한 공간이 적고 셔틀콕도 멀리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곳에서도 큰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라켓의 면적이 넓어 맞추기 좋고 타격감이 확실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큰 점. 소인원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라켓. 생김새는 탁구채와 비슷하다. 푹신한 소재로 덮여 있으며 셔틀콕을 쳐서 상대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다. 사진 해설. 핸들러 라켓. 부채처럼 둥글 널쩍한 채에 손가락을 넣어 움켜쥘 수 있는 2개의 구멍이 있다. 동그란 작은 구멍에는 검지, 그 옆에는 길쭉한 구멍에는 중지, 약지, 소지를 넣어 엄지와 함께 라켓을 말아줄 수 있게 되어 있다. 2. 셔틀콕. 원뿔 형태로 인해 공기역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항상 코르크 부분이 진행 방향을 향한다. 야구보다 간편하고 재미는 2배로. 후크볼은 벨크로 볼을 후크 재질의 관역에 던져서 원하는 위치에 맞추는 종목이다. 부드러운 고무공에 더딥혀진 벨크로가 쿠션 역할을 해 빗나가도 안전하며 야구와 동일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합산 점수 경쟁, 목표 관역 맞추기 등 다양한 형태로 경기를 즐길 수 있지만 경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던지기 등의 일상활동으로도 운동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특징이다. 3. 관역판. 1부터 9까지 번호가 매겨진 관역판으로 높은 번호 맞추기, 순서대로 맞추기 등 다양하게 놀 수 있다. 4. 벨크로볼. 탄력 있는 고무 위에 벨크로를 덧입힌 공으로 관역판에 던져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진 해설. 후크볼 관역판과 벨크로볼. 금속 지지대에 정사각형의 관역판이 걸려 있다. 관역판은 숫자 1에서부터 9까지가 3줄로 나뉘어 큼직하게 적혀 있고 관역판 옆에는 테니스공 모양의 벨크로볼 10개가 놓여 있다. 원반 던지기, 골프가 되다. 디스크 골프는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디스크를 던져 골 홀에 넣는 종목이다.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원반 던지기에 비해 안전해 누구나 어디서든 즐길 수 있으며 비거리가 아니라 골인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힘의 차이를 신경 쓰지 않고 즐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팔꿈치를 펴고 어깨를 돌리는 원반 던지기의 동작을 통해 운동할 수 있다. 5. 디스크. 우레탄 등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디스크로 둥글게 돌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원 모양으로 제작됐다. 6. 골홀. 쇠사슬을 늘어뜨려 디스크가 바스켓으로 떨어지게 만든 목표물. 사진 해설. 골홀. 골홀은 디스크를 골인시키는 각진 틀과 그 아래로 늘어진 여러 줄의 체인, 그리고 금속 지지대가 있는 오각불 형태의 바스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깃발이 달린 쇠막대가 중앙에서 틀과 바스켓을 고정하고 바스켓과 연결된 4개의 다리가 골홀의 중심을 잡아준다. 화려한 기술, 높은 활동량의 종목. 플로어볼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틱과 공을 이용해 즐기는 종목으로 딱딱한 목재 스틱을 사용하는 하키와 달리 장비가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필드에서 도구를 휘두르는 종목이지만 안전하고 다양한 기술을 쓰는 재미가 있어 학교 스포츠클럽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활동량이 높은 종목이며 장애인 생활체육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7. 스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2 손으로 잡고 공을 골대로 몰고 가기 위해 사용된다. 8. 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볍고 안전한 공으로 골대에 넣으면 득점이 된다. 사진 해설. 플로어볼 스틱과 공. 플로어볼 스틱은 일직선으로 쭉 뻗은 봉 끝에 알파벳 L자처럼 한쪽으로 휘어진 납작한 블레이드가 달려있다. 공은 플라스틱으로 속이 텅 비어 있고 겉에 작은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내 곁에 체육관. 글 편집부. 인프라의 기준을 높이고 변화를 이끌다. 새로워진 이천 선수촌 토바보기. 개촌 12년을 맞은 이천 선수촌은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이자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이다. 4단계의 시설 중축을 거치며 장애인 스포츠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난 이천 선수촌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자. 사진 해설. 이천 선수촌 체력 단련장 안에 다양한 운동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고 벽면에 나는 국가대표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다. 장애인 체육시설의 기준이 되다. 올해 이천 선수촌은 체력 단련장과 생활관의 증축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종합체육동에 위치한 체력 단련장은 1층에 1332제곱미터의 파워 훈련실을 갖췄고 2층에 런닝머신실, 3층에는 측정평가실 등 스포츠과학 시설을 비롯해 운동치료실, 골프 연습실 등을 갖춰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필요한 최상의 환경을 갖춰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생활관도 기존에 운영하던 2인실 숙소 외에 1인실 102개를 추가로 갖추며 더 많은 선수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를 통해 이천 선수촌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장애인 스포츠의 선도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설립이 추진된 이천 선수촌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활시설이었지만 장애인 스포츠 진흥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실내 훈련장과 대운동장을 증축한 체육시설로 건립되었다.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었지만 첫 삽을 뜰 때부터 2009년 10월에 완공될 때까지 4가지의 변하지 않는 주안점 아래 건립됐다. 바로 장애인 사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베리어 프리, 찾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인지하기 쉬운 공간, 이동이 편리하도록 한 집약적 시설 배치, 밝고 편안하며 위험한 요소를 제거한 안정성이다. 이들 원칙에 따라 설계된 이천 선수촌은 이와 같은 필수 원칙을 잘 지킨 장애인 친화 건물이자 장애인 체육시설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 대표 시설이 되다. 종합체육동은 이천 선수촌의 핵심 시설로 다양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농구, 좌식 배구, 보치아 종목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대형 실내 체육관 삼성관을 비롯해 8개 레인이 갖춰진 수영장, 방음시설을 갖춘 골볼 훈련장, 8면의 코트를 갖춘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펜싱과 유도 훈련장이 1층에 마련되어 있다. 또한 3층에는 역도와 태권도 훈련장이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또한 탁구, 양궁, 사격 훈련장을 갖춘 다기능 체육관과 4개의 레인이 준비된 컬링장을 비롯해 실외에 육상 트랙, 축구장, 테니스 훈련장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최상의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장애인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를 이끄는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선진적인 시설과 관리 현황을 견학하고 감탄하기도 했다.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직접 만나보며 시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격려한 그는 선수촌 내 진료실,
골프 연습실에 위치한 스크린 골프 시설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천 선수촌의 변화는 이미 장애인 스포츠의 내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시설인 이천 선수촌이 앞서가는 변화를 통해 세계 패럴림픽 무브먼트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중심지 이천 선수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요람이자 장애인 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설이다. 하계 체육시설들이 마련된 종합체육동과 다기능 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을 비롯해 동계체육 훈련이 가능한 컬링장,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된 교육연수동, 선수들의 숙소가 마련된 생활관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장애인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드림 패럴림픽 프로그램 등도 진행되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위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167 이천 선수촌. 전화 031-526-9413. 레츠고 파라스포츠. 어디까지 해봤니? 글 편집부. 함께 어울려 달리는 즐거움. 2022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 지난 10월 30일 202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충청남도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다. 태안의 명소 꽃지 해수욕장에서 시작해서 삼봉 해수욕장에 이르는 해변길을 따라서 진행된 이번 마라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뛰며 아름다운 풍광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교감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갔다.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의 모습이 사진을 이용한 웹툰으로 정리돼 있다. 진행자 1. 오늘은 2022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 하늘도 맑게 갠 날,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님의 개막사가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인이 한데 모인 대회장에서는 벌써부터 신이 난 참가자들이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사진 해설. 휠체어를 탄 장애인 참가자가 양팔을 위로 쭉 뻗으며 기지개를 켜고 제주 사랑이라고 적힌 운동복을 입은 장애인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팔을 들어 올리며 결의를 다진다. 가이드 러너 1.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까지 찾아온 참가자입니다. 오늘 대회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1. 이윽고 출발 신호가 울리자 참가자들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비장애인 참가자들을 뒤로 하고 무서운 기세로 달려나가는 휠체어 참가자들. 초반부터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 사진 해설. 장애인 참가자가 입술을 꾹 물고 휠체어를 힘껏 밀고 있다. 진행자 2. 네, 흐르는 땀에 겉옷까지 벗어준 비장애인 참가자들. 최선을 다해서 따라붙는 다른 참가자를 보고 휠체어 참가자들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행자 1. 하나의 끈을 가이드러너와 나눠지고 달리는 시각장애인 참가자의 모습. 숨이 차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사진 해설. 장애인 선수가 비장애인 선수의 팔을 잡은 채 나란히 달리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는 양팔을 번쩍 들어 올린 채 활짝 웃고 있다. 진행자 2.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의 환한 얼굴처럼 참가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사진 해설. 정진환 회장이 1, 2, 3위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아이를 목말 태운 남자 선수가 정진환 회장과 악수하며 미소 짓는다. 진행자 1. 서로를 단단히 부여잡고 코스를 완주한 하루. 참가자들은 스포츠로 하나가 됐습니다. 장애와 세대를 넘나드는 즐거운 하루를 선사한 2022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SNS 챌린지 이벤트. 당신을 스포츠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으로 만들 원인3 장애인 스포츠 체험 행사. 장애인 스포츠 리그는 팀 스포츠 종목에 도전하는 다양한 팀들이 출전해 우승하기 위해 경쟁하는 행사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신을 장애인 스포츠와 사랑에 빠지게 할 매력적인 팀을 영상으로 만나보고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승부를 만끽해보자. 설명글 아래에 이벤트 응모하기 QR코드가 있다. 참여 방법 1.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에 접속한 뒤 채널을 팔로우하고 캡처한 뒤 QR코드로 접속해 이름, 전화번호, 화면 캡처를 업로드해 주세요. 2. 이벤트에 참가해 주신 7명을 추첨해 황금 올리브 치킨과 콜라 1.25리터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12월호의 결과 발표. 발송 상품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 KWBL 휠체어 농구 리그. 국내 최초 장애인 스포츠 리그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리그를 개최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 최고의 인기 콘텐츠다. 경기 일정. 정규 시즌 6월 17일부터 9월 18일. 플레이오프 12월 2일에서 4일. 챔피언전 12월 9일에서 11일. 경기 장소 제주 한라체육관, 제주 구좌체육관, 플레이오프. 서수원 칠보체육관, 고양 홀트 종합체육관, 대구 다목적 체육관, 춘천 호반체육관, 3라운드 챔피언전. 행사 설명글 오른쪽에 경기 다시 보기 QR코드가 있다. 2022 코리아 휠체어 컬링 리그. 올해 처음 선보이는 장애인 동계 스포츠 리그로 기존에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했던 대회를 2022년부터 정규 시즌 경기와 플레이오프로 나누고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믹스더블 종목의 경기와 2부 리그 경기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 스포츠 리그로 발돋움했다. 경기 일정 정규 시즌 9월 14일에서 10월 28일. 플레이오프 11월 1일에서 2일. 챔피언전 11월 3일. 경기 장소 강릉 컬링센터.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 청주 컬링장, 의성 컬링센터, 청주 컬링장, 의정부 컬링 경기장, 이천 선수촌 경기장. 행사 설명글 오른쪽에 경기 다시 보기 QR코드가 있다. 2022 전국 휠체어 럭비 리그 대회. 장애인 스포츠에서 가장 격렬한 종목으로 아시아 최초로 운영하는 휠체어 럭비 리그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리그를 시작한 후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플레이오프를 진행해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경기 일정 정규 시즌 8월 13일에서 10월 30일. 세미파이널 11월 5일, 6일, 12, 13일. 파이널 11월 19, 20일. 경기 장소 구미시 장애인체육관,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충주체육관, 강릉아레나. 행사 설명글 오른쪽에 경기 다시 보기 QR코드가 있다. 표지 해설. 살구색 표지 상단에 초록색으로 평창의 유산을 이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장애인 동계 스포츠 육성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세로로 A2G 스포츠라고 영어 부제가 있고 부제 옆으로 휠체어를 탄 컬링 선수와 아이스하키 선수, 외발의 스키 선수가 그려져 있다. 하나.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3년 주요 일정. 그림 해설. 살구색 바탕에 영어로 적힌 다양한 크기의 키워드와 관련 내용이 2페이지에 걸쳐 배치되어 있다. 파운데이션. 동계 스포츠의 기반을 닦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시작으로 동계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종목별 상시훈련 시행, 장비 지원 등은 물론 각종 동계 종목 시설물 등을 활용한 대회 개최 등 평창 패럴림픽 대회의 유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시태그 장애인 동계 스포츠 종목 지원 프로그레스 경기력 향상 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계 종목 전문가를 월급제 지도자로 영입, 현장에 배치하면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시태그 경기력 향상 엑스펙테이션 평창의 유산을 이어가다 동계 종목 국가대표 선수단은 지난 2018년에 치러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유산인 평창 트레이닝 센터, 각 종목 경기장, 전용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동계 종목 전문 체육 선수들에게 양질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해시태그 양질의 훈련 환경 제공 애널리시스 과학적 훈련 분석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 과학을 적용해 동계 종목 선수들의 훈련을 돕고 있다. 매년 10명 이상의 스포츠 과학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경기 결과 지표를 산출해 훈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훈련을 제안하고 있다. 해시태그 스포츠 과학 적용 컨센트레이션 국제대회 집중훈련 시행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의 실전 훈련도 지원한다. 지난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출전 선수 67명이 참가해 종합국제대회 집중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종합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한 40일간의 집중훈련을 지원하고 참가 지도자에게 월급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시태그 경기력 향상 컴피티션 국제대회 참가 지원 한편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이어간다. 종목별 국내외 훈련,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수당, 숙식비, 항공료, 대회 참가비 등을 동계 종목 가맹단체를 통해 지원해 전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기량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시태그 국내외 훈련대회 참가 지원 2. 똑딱똑딱 체크 포인트 장애인 동계 스포츠 육성 틱톡 하나 동계 종목 등록 선수 2021년 남자 322명, 여자 90명, 종합 412명 도표 해설 2018년 종합 411명, 2019년 종합 387명, 2020년 종합 442명. 동계 종목 등록 선수의 수는 지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 등록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대한민국 동계 종목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동계 종목 훈련도 코로나19의 여파를 벗어나 점차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틱톡 2 스포츠과학 전문 인력 배치 2021년 10명 도표 해설 동계 종목 경기 결과 지표 향상도 2017년 62%, 2018년 63%, 2019년 63%, 2020년 69.1%, 2021년 70.5%. 설정 근거, 국제대회 참가 결과, 측정 산식, 팀 개인 경기 결과 평균값.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동계 종목에 매년 10명 이상의 스포츠과학 전문 인력을 배치해 선수들의 훈련 성과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지난 5년 동안의 경기 결과 지표 향상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이끌며 종목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경기 결과 지표 향상도는 국제대회 참가 결과를 통해서 산출되는 수치로 국가대표 선수별로 낮게는 50%, 높게는 90%에 이르는 향상도를 보이며 스포츠과학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틱톡 셋
동계 종목 특별훈련 지원. 지원 내용 1. 전용 훈련 시설, 실전 대비 강화 훈련 지원. 전용 숙소 및 트레이닝 센터 관리비 지원. 평창 트레이닝 센터 전담 인력, 트레이너 및 장비 매니저 운영. 2. 멘탈 코치, 경기 분석관, 영상 분석관 등 전문 인력 배치. 종목별 상대국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한 최종 전략 수립. 선수단 개인별 동작 분석. 3.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문 인력 지원, 감독, 코치 등 지도자 월급제 지원. 해외 우수 지도자 초청 및 운영. 틱톡, 넷, 국내외 상시 훈련 지원. 동계 종목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 지원. 동계 종목 국가대표 국제대회 참가 지원. 훈련 용품 및 장비 지원. 훈련 수당, 숙식비 등 훈련 운영비 지원. 동계 종목 맞춤형 장비 개발 및 지원. 그림 해설. 양쪽 페이지 하단에 의족을 착용한 선수가 스노보드를 타는 모습과 한쪽 다리가 없는 선수가 플레이트가 한 개인 스키를 타는 모습. 양쪽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없는 선수가 허벅지에 좌식 스키를 묶어서 고정한 채 엎드려서 사격하는 모습이 이어져 있다. 좌식 스키는 하체를 감싸주는 의자에 스키 플레이트 2개가 달린 형태이다. 틱톡 퀴즈. 장애인 동계 스포츠 육성 현황 모의고사. 종목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노력을 알아보는 퀴즈 페이지. 지면에 나오는 퀴즈를 잘 보고 문제를 맞춰보세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종목도 살피고 관심도 더하고. 퀴즈 1. 장애인 동계 스포츠 육성 현황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매년 훈련 인원 증가. 2. 스포츠과학 전문 인력 미배치. 3. 동계 종목 경기 결과 지표 향상. 4. 집중훈련 일수 증가. 정답 3번. 동계 종목의 경기 결과 지표는 매년 향상되며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퀴즈 2. 종합국제대회 참가 대비 집중훈련 지원 내용이 아닌 것은? 1. 트레이닝 센터 전담 인력 지원. 2. 멘탈 코치 등 전문 인력 배치. 3. 지도자 지원 해외 우수 지도자 초청. 4. 선수별 외부 숙소 예약 지원. 정답 4번.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한 전용 숙소 지원. 나우온 KPC SNS 채널 사용 설명서. KPC 스포츠 SNS.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유튜브. 장애인 스포츠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24시간 열려있는 KPC SNS 소통 채널을 주목해주세요. 장애인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나눌 수 있는 KPC의 소통 공간을 소개합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유튜브 바로가기 QR코드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이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는 장애인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국내외 대회 라이브 중계 영상,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터뷰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에 접속하고 팔로우 버튼을 눌러 다양한 장애인 스포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페이지 하단에 기타 SNS 채널별 소개글과 로고, 바로가기 QR코드가 있다. 인스타그램, 대한장애인체육회 행사 및 주요 대회 경기 사진과 카드 뉴스,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와 행사 소식도 게재된다. 페이스북,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자체 제작한 국가대표 선수 인터뷰와 장애인 스포츠 관련 영상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행사 및 대회 중계 캠페인, 교육 영상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블로그,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 타 SNS 대비 깊이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애인 체육계 소식을 만날 수 있다. 틱톡, 대한장애인체육회 행사,
주요 대회를 비롯해 선수 인터뷰 등에 대한 1분 이내의 쇼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트위터, KPC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 실린 콘텐츠를 단문과 링크 형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채널이다. 카카오톡 채널, KPC SNS에 올라가는 모든 콘텐츠가 총 집합한 채널이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쉽게 장애인 스포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우온 KPC, KPC 선수 열정, 글 김일균, 사진 박찬혁. 의지와 노력을 통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다. 휠체어 육상 윤경찬 선수. 윤경찬 선수는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MVP로 선발되면서 단숨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일 기대주로 부각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가능케 만든 강한 의지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질주를 시작한 그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사진 해설. 윤경찬 선수가 스포츠 선글라스와 몸에 딱 붙는 경기복을 착용하고 엎드린 듯한 자세로 경기용 휠체어에 탑승해 있다. 경기용 휠체어는 기본 바퀴 2개와 그보다 조금 작은 보조 바퀴 1개가 휠체어 앞에 설치된 3륜차의 형태이며 보조 바퀴와 기본 바퀴를 잇는 프레임에 방향 조절용 손잡이가 있다. 최고의 활약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토록 화려한 완벽한 복귀가 있을 수 있을까? 윤경찬 선수는 대학교 졸업 전까지 휠체어 육상 선수로 활동하다가 잠시 교사의 꿈을 위해 운동을 쉬었다가 지난 2021년에 복귀해 유연한 스트로크와 강한 의지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그리고 올해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그랑프리 대회에서 100m 3위, 400m 2위를 수상했고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100m, 200m, 100m 곱하기 4, 400m 릴레이 경기 1위, 400m 2위를 기록하며 대회 MVP를 수상해 단숨에 최고의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더구나 이런 성과는 특수교사라는 직업까지 병행하면서 이뤄낸 것이라 더욱 특별하다. 휠체어 육상 선수의 꿈을 잊지 않았던 그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그 결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단숨에 패럴림픽 대회를 넘보는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특수교사와 휠체어 육상 선수라는 두 가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면서 해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윤경찬 선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뤄낸 당사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윤경찬. 사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2주 전까지만 해도 훈련에 조퇴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고 대회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을 딛고 출전했기 때문에 그저 제가 원하는 기록이 나오기만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성적이 좋고 훌륭한 분들을 두고 MVP라는 큰 상을 받게 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뜻밖입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진 해설. 휠체어에 앉은 윤경찬 선수가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맞대서 하트 모양을 만들고 미소 짓는다. 의지와 헌신으로 발전을 이뤄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평일에는 9시까지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업무를 보고 퇴근 후 안산 와 스타디움으로 이동해 2시간씩 훈련을 한다. 그리고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기 위해 주말 시간을 모두 사용해 추가 훈련을 하고 있다. 그만큼 자기만의 시간도 부족하고 잠시의 여유도 즐길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이 윤경찬 선수의 일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컨디션 난조를 겪으면서 목표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로 많이 지쳤었다는 솔직한 고백도 들을 수 있었다.
윤경찬. 솔직히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내기가 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동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시 시작한 만큼 더 노력하고 싶고 개인적인 목표를 이룰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도 크기 때문에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경찬 선수는 이야기하는 내내 고마운 분들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늘 선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과 여동생,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훈련 계획을 제시하는 박종호 감독을 비롯한 휠체어 육상 선후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두 가지 역할을 해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안산교육지원청의 동료들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이야기할 만큼 선수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큰 도전을 준비하는 선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어하는 이유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진 해설. 경기용 휠체어에 탄 윤경찬 선수가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 박윤재 선수와 훈련 파트너를 이루어 앞뒤로 나란히 트랙을 달린다. 빛나는 내일을 준비하다. 윤경찬 선수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한결같았다. 허물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자리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평이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윤경찬 선수의 옆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개구진 성격으로 항상 가족을 즐겁게 한다는 여동생의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친근한 그의 성격을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다. 윤경찬. 저는 다른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만나는 걸 좋아하고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며 침대에 누워 OTT 서비스로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은 독서라는 취미가 하나 더 늘어나긴 했지만 누구보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제가 올해는 많이 바빠졌네요. 하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걸로 보답받았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뿌듯함마저 느껴집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2023년에 개최될 파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해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의 출전권을 따내는 것이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패럴림픽 대회에 입성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인 2028 로스앤젤레스 패럴림픽 대회까지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다. 그렇게 쌓은 경험을 교단에서 전해 장애 학생들이 꿈과 용기를 키워가도록 돕고 싶다고 선수는 이야기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뤄내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윤경찬 선수.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이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해설. 윤경찬 선수가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호 감독과 함께 엄지를 치켜드는 포즈를 취한다. 사진 해설. 휠체어에 앉은 박종호 감독이 한 손에 초시계를 들고 선수들의 기록을 체크한다. 나온 KPC 어벤져스 경미 편집부.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는 질주의 순간을 꿈꾸다. 휠체어 육상 트랙 선수의 조력자들. 휠체어 육상 트랙 종목은 홍성만, 김규대 등 뛰어난 선수들이 패럴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활약한 종목이다. 그들의 뒤를 이어 더욱 뛰어난 활약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과 그들의 질주를 보조하는 조력자들의 활약을 살펴보자. 선수의 기량 향상을 책임지다. 감독. 총괄적인 지도를 담당하며 선수들의 기량을 분석하고 기록 향상을 위한 최선의 훈련을 지시한다. 뿐만 아니라 식습관, 생활습관에 대해 관리를 통해 선수가 최적의 신체 발달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대회를 앞둔 선수를 위한 멘탈 관리 등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코칭 스태프다. 세세한 차이를 분석하다. 코치. 다양한 방식으로 선수의 기량을 분석해 놓치기 쉬운 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직접 선수의 훈련을 지켜보는 방법 외에도 비디오와 기록을 통해 선수의 자세, 속도, 버릇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놓치기 쉬운 세세한 차이를 분석해 기록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한 훈련의 조건을 갖추다. 의료 지원. 휠체어 육상 선수의 경우 훈련과 일상생활 모두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욕창 등의 신체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 지원이 꼭 필요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의 건강한 활동을 돕고 있다. 서로의 거울이 되는 훈련 파트너. 육상 종목은 기록 스포츠이지만 동시에 혼자서 뛰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 파트너는 실전 감각 형성과 동시에 서로의 발전을 위한 자극제로서 꼭 필요한 존재다. 또한 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향상 비결을 공유하는 등 같은 종목에 도전하는 동료로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서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선수의 기량을 끌어내는 훈련 장비. 휠체어 육상 중 트랙 종목은 바퀴가 3개 달린 특수한 경기용 휠체어를 사용한다. 이들 휠체어는 카본 소재를 이용해 제작하게 되며 가볍고 튼튼해 선수가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종목의 발전을 꿈꾸다. 연맹과 협회. 대한장애인 육상연맹은 트랙과 필드 종목에 도전하는 모든 육상 선수들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트랙 종목에서 패럴림픽 대회 입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발탁해 국제대회 출전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해설. 좌우 2페이지에 걸쳐 휠체어 육상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몸에 딱 붙는 경기복을 착용한 선수는 바퀴가 3개 달린 경기용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우온 KPC 저스트 두잇 정리 편집부. 조용하지만 뜨거운 열기.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골볼 경기 현장을 다녀오다. 골볼 종목은 지난 9, 10월에 치러진 2022년 골볼 리그전에 이어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 열기를 이어갔다. 이번 대회에서 골볼 경기 현장을 직접 취재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셜기자단 기자가 대학생의 신선한 시선으로 바라본 장애인 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나보자. 글,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제12기 소셜기자단 송준우 기자. 사진 해설. 왼쪽 하단 사진. 심판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눈을 완전히 가리는 안대, 아이패치의 착용 상태를 점검 중이다. 오른쪽 상단 사진. 인천광역시 여자 골볼팀이 경기 중에 작전회의를 한다. 오른쪽 하단 사진. 울산광역시 여자 골볼팀 선수들이 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은 자세로 수비에 나선다. 박진감 넘치는 현장을 찾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스포츠 대축제인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펼쳐졌습니다. 2006년 개최지였던 울산에서 16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대회였는데요. 약 9,300여 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과 동호인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서 진행된 31개의 종목 중 조용하지만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골볼 종목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박진감 넘쳤던 골볼 경기 현장의 순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골볼 종목에 대해 짧게 알아볼까요? 골볼은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상대팀과 경기를 치르는 시각장애인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은 아이패치 및 눈가리개를 착용한 후 오직 방울이 들어있는 공의 소리만을 듣고 상대팀의 골대에 골을 넣거나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경기 재개 시 심판이 수시로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말을 외치게 됩니다. 골볼은 우리나라 장애인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이자 세계 선수권 대회와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도 인정받는 장애인 스포츠 종목입니다. 저는 대회 4일차인 10월 22일에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넓고 천장이 탁 트인 시설에서 경기가 펼쳐져 경기를 관람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었고 실제로 많은 관중분들이 찾아와 함께 경기를 즐겨주셨습니다. 22일 오전에는 8강전이 펼쳐졌는데요. 남자부에서는 전남과 충남, 여자부에서는 경기와 서울팀이 각각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후에는 7위에서 5위 진출전이 펼쳐졌습니다. 모두의 열망과 노력을 만나다. 먼저 남성부의 경기도와 부산팀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상호 간의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나눈 뒤 몸을 푸는 모습이나 경기 전 심판이 선수들의 아이패치 및 눈가리개 착용을 검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뜨거운 공격력을 보여주며 관객석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치열한 공방 끝에 부산이 9대 3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부 울산과 인천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전략에 대해 활발한 이야기를 나누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치열한 초반 접전 끝에 결국 선취 득점을 올린 인천이 기세를 올리며 7대2의 승리를 챙겼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여성부 전남과 광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4일차의 마지막 경기인 만큼 두 팀 모두 승리를 따내기 위한 진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 두 팀 모두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준 치열한 경기 양상이었는데요. 결국 빠른 역습에 성공한 전남이 5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대회 4일차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전에는 4강 진출에 대한 열망을, 오후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4강 진출에 성공한 충청남도 골볼 실업팀과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종목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오랜만에 관중 입장이 가능한 대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와 조용하면서도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골볼 종목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니 인터뷰. 충청남도 골볼 실업팀 김진 감독. 저희 팀 선수들은 주 포지션 이외에도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서 약점이 없습니다. 코치가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로 100%를 만들면 제가 10%를 더해 팀이 110%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며 11월에 진행될 전국 시각장애인 골볼 선수권 대회를 우승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골볼 실업팀 홍세복 선수.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했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8강을 넘어 4강까지 진출할 수 있어 다행이고 열심히 훈련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만족합니다. 저희 팀의 형들이 95%라면 제가 100%를 채우기 위한 5%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팀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우리는 드림팀. 글 김일균. 사진 박기현. 장애인 스포츠 어벤져스. 체육 환경을 바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체육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2021년 8월에 창립한 이래 1년여의 시간 동안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높은 전문성과 깊은 애정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이끌고 있는 사무국 사람들을 만났다. 지역 장애인 스포츠 기반을 다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스포츠 중심지 광주광역시에서도 돋보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창립 1년을 갓 지난 현재 장애인 스포츠를 종목별로 만나볼 수 있는 9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130여 개의 시설과 특수학교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 열린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약 86명의 선수단을 출전시키며 지역 최고 수준의 전문 체육인 비중을 달성했다. 11월 1일에는 최초로 자체 대회를 개최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선수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가족 힐링 캠프 프로그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연계해 소외계층의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을 보급하는 헬시광산, 해피광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성취를 이뤄내며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은 장애인 스포츠 드림팀이라 자부할 만큼 뛰어난 구성원들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높은 애정을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무국 행정의 든든한 축인 이재식 수석부회장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멤버이자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본부장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 전문가다. 지난 5월에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생활체육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치구 체육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폭을 선보이며 주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높은 행정 역량과 추진력, 장애인 스포츠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큰 발전을 향해 도전하다. 이 같은 행정 추진과 지원은 사무국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1988 서울 패럴림픽 대회 국가대표 출신 문병남 사무국장을 필두로 12년 경력의 장애인 체육 행정 전문가 고혜영 행정지원팀장, 다양한 경력을 가진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장애인 스포츠 보급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도농의 경계에 있는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수요자의 환경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든 장애인이 체육 활동을 접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덕분에 현재 광산구는 어느 지역보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치구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사무국 직원들은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기본으로 지역의 장애인 체육인이 중심이 되는 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체육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자를 확충해 운동하고 싶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또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안정적이고 즐거운 환경에서 근무할 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군구 단위의 체육 중심지, 반다비 체육센터를 유치해 보다 양질의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체육회. 이들의 열정 가득한 도전이 광산구를 장애인 체육 중심지로 바꾸어 가길 기대해 본다. 미니 인터뷰, 사무국의 어미새, 이재식 수석 부회장. 장애인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실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끼 새를 돌보는 어미새의 심정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스포츠 희망 전도사, 문병남 사무국장. 광산구의 장애인 체육인들과 패럴림픽의 경험을 나누고 체육을 통해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동행하고 싶습니다. 사무국의 만능 해결사, 고혜영 행정지원팀장. 작은 일이라도 성심을 다하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맑은 행복 지킴이, 홍한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언제나 웃는 얼굴로 수요자를 대하고 특기인 수영, 클라이밍, 프리다이빙 등 활동성 있는 종목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접목해 흥미를 높이겠습니다. 사무국의 정리달인, 기혜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20년 탁구 경력으로 전문성 있는 지도를 하고 장애아동에게는 모든 것을 보살피는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긍심 넘치는 지도자, 김정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늦은 밤까지 배구 코트장을 오가며 선수들을 지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열정이 장점입니다. 언제나 체육인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뚝심과 열정의 화신, 전지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축구 외길 인생으로 달려온 뚝심으로 장애인 축구를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내일을 꿈꾸며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문화 읽기 글 편집부. 최근에 장애인은 틀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 존재하는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보고 편견 어린 시선을 걷어내는 과정을 그려낸 영화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게 하는 영화 원더를 만나본다. 그림 해설. 파란색 바탕의 2페이지 중간에 영어로 WONDER 원더라고 하얗게 적혀 있다. 원더의 알파벳 O 자리에는 지구본이 그려져 있고 하얀색 우주인 헬멧을 쓴 잠옷 차림의 소년과 회색과 갈색 털을 지닌 강아지가 지구본 앞에 앉아 있다. 세상의 시선을 바꾸는 사랑스러움을 만나다. 영화 원더. 세상으로 나아가다. 영화 원더는 남다른 외모 때문에 10살이 되어서야 처음 학교에 가게 된 어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다. 어기, 제이콥 트렘블레이는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27번의 성형수술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통해 남들과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다. 이로 인해 집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지만 작은 우주와 같은 집을 떠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어기의 마음은 늘 쓰고 다니는 우주인 헬멧으로 드러난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어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런 장치들은 보는 이들에게 편견을 걷어내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장치는 동시에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에서 어기의 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우주와 과학을 좋아하는 어기는 달에 다녀오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부모의 사랑 속에서 커나간다 하더라도 집에서만 살아가는 동안 어느새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주위에 만연한 편견의 시선에게 생겨난 것이라는 것도 눈치챌 수 있다. 그래서 감독의 시선은 더욱 또렷하게 세상 밖을 향해 나아가는 어기에게 닥치는 사람들의 편견을 잡아낸다. 편견을 이겨내다. 학교에서 어기는 낯선 외모 때문에 호기심 어린 다양한 시선들을 받게 된다. 하지만 놀림을 받거나 시선을 받는 등 어기가 겪는 일들은 특별한 외모 때문임과 동시에 모든 아이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문제는 어기를 감싸주는 이들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아빠 오웬 윌슨은 누나인 비아, 이자벨라 비도빅에게는 학교 잘 다녀왔냐고 물어볼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지만 어기에게는 하나의 질문을 더 얻는다.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니? 이런 아빠의 걱정이 사회적인 시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어기를 놀리는 사진과 메모를 발견하자 선생님은 괜찮냐고 묻는다. 그리고 어기가 괜찮다고 하자 아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질문을 더 얻는다. 정말이니?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단다. 이런 말들은 최선을 다해 현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기의 용기에 찬물을 붓는다. 이렇게 장애인이 이웃으로 설 수 있으려면 특별하거나 시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사실을 영화는 이야기한다. 주변에 관심이 만드는 부작용은 누나인 비아를 통해 나타난다. 비아는 자신의 앞가림을 척척해내며
평범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모범생이다. 하지만 비아는 이미 억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참은 것이라고 토로한다. 차별도 경멸도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세상의 편견이 만들어낸 상흔은 평범한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비아의 인내와 어기의 답답함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새로운 시선을 갖추다. 그리고 이런 상처를 딛고 당당한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을 거는 어기의 모습은 사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눈물을 자아낸다. 그것은 어기에 대한 동정 때문이 아니라 관객도 한 번은 겪어봤기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용기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자 하는 어기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어기를 통해 관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원더라는 영화가 갖는 최고의 미덕이다. 어기를 바라보는 교장 선생님의 대사는 이 영화의 주제를 함축한다. 우리는 그 아이의 외모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죠. 이런 시선은 글로벌 인식 개선 캠페인인 위더 피프틴이 지향하는 바와 동일하다. 전 세계 15%를 차지하는 장애인을 평범한 당신의 옆에 이웃으로 받아들이자는 캠페인의 내용처럼 어기와 같이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나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자고 영화는 말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 정말로 알고 싶다면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장애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선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미덕으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이들이 세상 속의 다양함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본다. 사진 해설. 영화의 장면을 담은 두 장의 사진이 있다. 헬멧을 쓴 소년 어기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가족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과 헬멧을 벗은 어기가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헬멧을 벗은 어기는 마치 얼굴 전체에 화상 흉터가 있는 듯하다. KPC 뉴스 ESG 사회공헌 행사 아나바다 마켓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0월 27일 이천선수촌 3층 야외 테라스에서 ESG 사회공헌 행사 아나바다 마켓을 열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라는 뜻을 가진 아나바다 운동의 정신을 실천한 이번 행사는 육아용품, 책, 화장품, 옷 등을 판매하는 알뜰 장터를 운영하며 버려지는 물건들을 최소화했다. 또한 붕어빵, 스테이크, 떡볶이 등의 먹거리 장터 운영과 정진환 회장과의 식사권 경매 등의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들과 즐거움을 나눴다. 장애인 체육 방송 해설자 보수 교육 실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장애인 체육 방송 해설자 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한 장애인 체육 방송 해설자 양성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6시간씩 총 6회에 걸쳐 과정을 진행했다. 주로 스튜디오 중계 및 개별 영상 피드백 등의 실무 위주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교육 등을 진행해 장애인 스포츠 경기 해설의 전문성을 높였다. 사진 해설. 교육 참가자가 뉴스 스튜디오에서 중계 실습을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WBC, 복지TV, 업무협약 체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0월 4일 WBC 복지TV, 이하 복지TV와 서울올림픽공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원 회장, 양충현 사무총장, 전선주 미래전략실장, 복지TV 박마루 사장, 권호준 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스포츠 중계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추진, 장애인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보 교류 및 기술 협력 등을 약속했다.
2021 카시아스 두술 하계 데플림픽 역대 최다 메달 획득. 대한민국 선수단이 지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볼링 경기에서 총 15개 메달, 금 6개, 은 2개, 동 7개를 추가하면서 기존의 43개 메달, 금 11개, 은 18개, 동 14개를 더해 총 58개 메달, 금 17개, 은 20개, 동 21개를 획득. 2021 카시아스 두술 하계 데플림픽 최종 종합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2009년 대만 타이베이 대회, 2013년 불가리아 소피아 대회, 2017년 터키 삼순 대회에서 연속 종합 3위에 올랐던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4회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했다. 올림픽데이 런 2022와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 홍보관 운영. 지난 10월 16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올림픽데이 런 2022 행사에서 장애인 체육 홍보관이 운영됐다. 올림픽데이 런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제이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행사 당일 평화의 광장 홍보부스에서 글로벌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위더 피프틴 홍보관과 휠체어 농구 및 핸드사이클 등 장애인 스포츠 체험존을 운영하며 기념품 제공, 경품 증정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2022년 체육발전 유공 훈포장 및 제60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 개최. 지난 10월 1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2년 체육발전 유공 훈포장과 제60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는 대한장애인 배드민턴협회 박정국 지도자, 청룡장, 대한장애인 육상연맹 신순철 지도자, 맹호장, 대한장애인 탁구협회 김기영 선수, 맹호장 및 김경영 선수, 거상장이 체육발전 유공 훈포장을,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장성준 육상감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농구협회 부형종 회장이 대한민국 체육상을 수상했다. 독자마당 KPC 스포츠 애독자 설문조사 197번째 소식지 독자 참여 방법 이메일 kpcpr@koreanpc.kr이나 아래의 QR코드를 통해서 참가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당첨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참여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구독과 해지에 관한 신청은 KPC 스포츠 웹진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 KPC 스포츠를 통해 소개한 장애인 스포츠 소식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각각 스타벅스 오늘도 달콤하게 뜨거운 음료 세트를 드립니다. 1. KPC 스포츠를 구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스포츠를 알기 위해, 장애인 선수가 궁금해서, 국내 국제대회가 궁금해서, 재활 정보가 궁금해서, 문화 칼럼을 읽고 싶어서, 기타. 2. KPC 스포츠를 접하게 되신 곳은 어디인가요?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웹진, SNS, 지역장애인체육회, 재활시설, 회사, 구독자 추천, 기타. 3. KPC 스포츠에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내 국제대회 소식, 화보,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식, 선수 인터뷰, SNS 소식,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 문화 칼럼, 기타. 4. 이번 호에 소개한 내용 중 어떤 코너가 마음에 들었으며 이유도 알려주세요. 당첨자 발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의 중간은 별로 표기함. 독자마당 당첨자 곽별애, 김별경, 윤별성. SNS 당첨자
이별홍, 김별연, 김별현, 최별원, 김별희, 박별희, 김별연. 위더 피프틴 장애인 스포츠 쇼폼 영상 공모전 총 상금 800만 원. 그림 해설 15%를 나타내는 보라색 원그래프가 상단의 페이지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크게 그려져 있고 그래프 안에는 같은 색으로 샵 영어 위더 숫자 15 위더 피프틴이라고 적혀 있다. 공모 주제 위더 피프틴 장애인 스포츠 1. 장애인은 세계 인구의 15%,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인지 표현. 2. 내가 알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를 소개. 3. 장애인이 스포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4. 위더 피프틴 캠페인 확산 방안, 자유주제. 4개의 주제 중 택일하여 영상 제작, 주제별 우수상 시상. 접수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및 5명 이하의 팀. 접수 기간 2022년 11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 23시 59분까지. 발표일자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응모 방법 세로형 쇼폼 영상 제작하여 본인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유튜브에 업로드 후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www.wethe15.kr 제출 규격 1분 이내의 쇼폼 영상 MP4 가로 1080 세로 1920픽셀 세로형 영상 시상 대상 1인 상금 150만 원, 우수상 4인 상금 100만 원, 장려상 10인 상금 20만 원, 참가상 100인 상금 커피 음료 교환권 1장. 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위더 피프틴 쇼폼 영상 공모전 공식 사이트 www.wethe15.kr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참가 신청하기 QR코드가 있다. 그림 해설 산림청에 임업직불제 포스터가 있다. 울창한 숲 위에 임업인이 흘린 땀, 직불금으로 보상받는다. 임업직불제 2022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라고 크게 적혀 있다. 임업직불제란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전화 1588-3249